네,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 프로젝트는 솔라나 기반 프라이버시 프로젝트, 이름은 아시움입니다. 이 아시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돈이 들어갈 만한 요소는 없지만 프라이버시 내러티브가 은근히 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쪽도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한번 접근해 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시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됐는데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끝날 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일단 아쉬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쉬움은 일루시브 팀이 구축한 병렬 기밀 컴퓨팅 네트워크이자 암호화된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솔라나 생태계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보존, 디파이, 디핀,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개발자 프리미티브 암호화된 시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뭐 기술적인 거는 저희가 알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알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저희는 에어드랍이 좀 목적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제로 한번 써보고 뭐 약간 데이터를 주는 그게 에어드랍 파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홍보해주고 뭐 한번 써보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시움이란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술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뭐 그런 거다 라고 하면서 뭐 저희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쉬운 프라이버시가 기존 방식이랑 좀 다르다고 합니다. 뭐 FH 이것도 한번 유행했죠. 이름은 마인드 네트워크 뭐 그런 게 있고 T 갑자기 이거 T 프리셋 들어간 거 생각나네요. 아직도 안 줬는데. 일단 GK 영지식 그리고 NPC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병렬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희는 이 RTG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토큰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RTG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쉬움은 이제 레트로한 에어드랍 대신 이 RTG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여한 사람에게만 보상을 하겠다. 뭐 그런 거죠. 게이티드, 그 디벨로퍼,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커뮤니티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개발자는 아니니까 생태계 파트너나 그 웨이브에 참여한 사람들 아직 진행 중인데 지금 마감했다고 하는데 그 마감한 애도 있고 안 한 애도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2에 약간 중점적으로 기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야핑 같은 걸 할 겁니다. 그래서 RTG 포털에 들어가서 솔라나 지갑이랑 디스코드 계정을 연결해서 뭐 어떤 제출을 할 건데 이거는 애드작 과정이거든요. 이건 제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네가 투자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름만 들어도 좀 아는 애들 꽤 있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로드맵도 뭐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도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나온 지도 오래됐고 기술적으로는 좀 하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DOCS도 공부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 DOCS가 너무 화려하면은 약간 좀 뭔가 결과물이 기대치에 항상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잘 되는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이 좀 겉만 번지르르 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속아보고 돈 안 들어가면은 일단 시간을 태우는 거면 저는 일단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이 어떻냐? 아쉬움은 솔라나 생태계 프라이버시 인프라 레이어로 지금 밸류가 좀 이미 괜찮아요. 이미 약간 내러티브도 잘 깔려 있고 그다음에 하입도 좀 있고 그래서 메인넷 알파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생태계 성장이 시작될 예정이고 솔라나의 전반에 걸친 프라이버시의 표준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 솔라나에서 잘 나가는 애가 없습니다 요새. 솔라나 쪽에 좀 뭔가 하이브를 가져올 만한 프로젝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솔라나 애드작을 좀 많이 하는데 요새는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에어드랍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포털 들어오시면 여기서 지갑 연결하시고 디스코드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뭐 하나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이제 RTGS 이쪽에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RTGS 들어가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지금 액티브된 애들이 있어요. 액티브된 애들 중에 여기 한국어로 돼 있는 애들 있죠. 한국 개인정보 보호심판, 타협 없는 규정 준수, 아쉬움 이야기,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쉬움을 정말 미친 듯이 파는 게 아니라 저도 약간 찍먹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해보고 얘네가 저품질이거나 뭐 퀄리티 안 좋으면 다 자른대요. 그래서 일단 제가 대충 GPT로 하나 해서 리뷰 중이거든요. 근데 좀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작업을 하신다면 뭐 어차피 GPT로 쓰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수작업이 조금 들어가면 좋다. 그래서 리뷰를 잘 받고 나서 여기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보시면은 내용이 있어요. 이 프라이버시잖아요. 일단 컨셉이 2025년에 쿠팡, KT 주요 통신사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3,3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의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필하겠죠. 아쉬움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노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프라이버시잖아요, 지금. 근데 얘네들이 한국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이것이 어떤 데이터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쳐보래요. 카카오에서 위치를 기록한지 확인하세요. 어떤 앱에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해 보래요. 그다음 중개 사이트나 유출 데이터베이스 이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있죠? 저희 이것도 좀 제가 한번 올려볼까요? 이 프라이버시인가 그거 있어요. 그 개인정보 다 지우는 사이트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조만간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요새 영상 찍을 게 없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네요. 뭐 어쨌든 무엇이 당신을 놀라게 했나요?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인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 프라이버시의 가장 어두운 해 이것도 어디 뉴스에 본 것 같아요. 이걸 보내고 그 통제권을 되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는 명확하죠. 어떤 걸 원하는지 방금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보호에 대해서 어떤 걸 생각하는지 일단은 자의식을 갖고 이미 노출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로 인해서 내가 정말 노출된 게 많다. 뭐 저희 이미 다 털렸잖아요. 저는 아마 제 거 쓰지도 않을 거예요. 하도 많이 털려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감사의 그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뭐 논술 같죠? 제가 예전에 수리 논술 가르칠 때도 뭐 약간 이거랑 좀 다른데 이런 게 가끔 있어요. 만약에 쓰게 된다면 GPT로 아직은 좀 쓰기 힘들지 않을까. 뭐 쓴다면 쓰겠지만. 그래서 이 필요 조건이 있어요. 보시면은 한국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감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뭐 이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뭐 허용된 거 뭐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면은 뭐 사진 하나 올릴 수도 있고 뭐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찾은 것에 대한 반응을 담은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털렸어요. 근데 뭐 하도 많이 털렸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로 어디 본 건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쿠팡 털렸잖아요. 근데 쿠팡 털렸는데 로그인 내역이 외국에서 막 여러 개 뜬 거예요. 그런 거. 그거 보면 좀 놀랐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스레드나 뭐 영상 만들거나 트위터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이 아쉬움을 태그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주요 보는 게 있어요. 이 아쉬움이 좀 까다롭대요. 실제로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에 수행하셨는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좀 썼는지 정직한지를 본대요.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 반응을 보고 내가 경각심을 가졌나? 뭐 이 정도의 통찰? 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성찰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감 능력도 느려요. 아주 귀찮죠. 이것이 다른 한국인들이 자신의 노출을 확인하고 싶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놀랐어요. 아, 나 이렇게 개인정보 털리고 외국에서 막 시도가 있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나도 그렇다. 공감을 이끌어내고 정말 위험하다. 정말 경각심이 든다. 이런 공감을 느낄 수 있게 글을 쓴다. 뭐 그런 겁니다. 얘기만 들어도 조금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뭐 대충 감은 오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쓴다? 글 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워낙 대중적인 소재기도 하고 실제로 그 쿠팡은 많이 쓰시잖아요. 실제로 털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리고 막 그 스팸 문자 막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뭐 모든 게 다 컨텐츠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GPT로 받아서 적기에는 좀 레벨이 있다. 그다음에 요새 GPT도 저는 좀 걱정되는 게 AI로 써서 올리면은 트위터는 뭐 AI로 썼다고 올리라고 하고 그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트위터나 뭐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또 AI 굴려서 또 하겠죠, 서로. AI가 AI를 잡는 뭐 그런 재밌는 현상도 나올 것 같고 워낙 지금 과도기잖아요, AI 쪽이. 그래서 좀 빨리 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한번 파악해봤고 그래서 다음 주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외국어로 된 거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글쎄 아쉬우면 좀 진심이라면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가 좀 괜찮은 아이디가 있으면은 뭐 다계정 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타협 없는 준수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음, 방금 전처럼 이거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다 제 영상을 안 보고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 타협 없는 규정 준수 이게 좀 내용이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걸 한번 볼게요. PIPA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AI 기본법은 2026년에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위험 평가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AI 기본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평론가들은 그것을 표현만 있고 물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건축업자들은 이를 지뢰밭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접근 방식이 혁신과 보호 사이에 마찰을 일으킨다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아르시움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데이터로 연산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아쉬움이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데이터로 연산하는 것. 그렇다는 말은 그 앞의 내용들은 전부 다 데이터를 노출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노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길을 제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데이터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규정을 준수하는 거다.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게 타협 없는 규정 준수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실제 시나리오를 선택하세요. 의료 데이터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개인화를 해야 하는 건강 앱, 저장하지 않고 인증을 원하는 금융 서비스, 훈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안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AI 시스템. 이 기밀 컴퓨팅이 한국의 법률하에서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저희 문서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이 아이덴티티 한국 규제가 이게 좀 빡세요. 저희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웃긴 게 음, 기술력은 좋은데 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서한인가 그런 쪽은 드론으로 엄청나게 배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워낙 중국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일본 같은 보수적인 나라가 더 레트로하고 중국은 기술이 다 바탕이 돼서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규제 문제도 좀 있어요. 이 근본적인 규제 문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가 좀 발전하지 못하는 게 노조가 좀 세요. 한국은 노조가 센데 미국은 노조가 약하고 정년도 약합니다. 그래서 막 이직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노조가 약한데 정년이 세요. 막 재고용도 하고. 그래서 좀 특이하죠. 한국은 좀 그게 좀 특이했는데 저도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여기 주제에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건축업자나 준법 감시인이 이 사고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가 좀 고찰해서 써서 GPT한테 이런 사례 한번 분석해 달라. 뭐 그런 걸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AI 기본법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명시적인 동의를 좀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 평론가들이 표효만 하고 있고 물지는 못한다. 이게 좀 되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제로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겉만 번지르하게 저희가 이거 AI를 도입해서 뭘 하고 뭐 하면은 엄청나게 좋죠. 근데 이게 함정이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가 이 글을 봤을 때 그런 이해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규제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이 아쉬움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개인화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저희 한국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규제가 변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잘 안 잘리면서도 근데 노동자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되게 쉽지 않은데 규제 때문입니다. 저는 규제가 좀 큰 것 같아요.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하잖아요. 이게 규정임이라면. AI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의료 데이터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은행 앱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뭐 뽑을 때 다운로드를 겁나게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 문자를 보내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했는데 뭐 보안 시스템을 깔려고 합니다. 그럼 전체 다운로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 또 프로그램을 깔고 합니다. 근데 내 컴퓨터는 맥북이어서 열리지도 않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 하면 이게 다 규정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근데 다 털려요. 근데도 변하지 않아요. 규정이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 게. 이미 다 털려놨는데 좀 무슨 의미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런 사고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인 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인 걸 암호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여기다 인식하면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심플하게 해석해서 바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란 걸 식별하는데 남들은 절대 모르게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분증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 신분증이 암호화돼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플하게 이걸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간소화될 수 있다. 근데 쉽진 않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반영한다면 좀 괜찮을 수도 있겠죠. 이런 타협 없는 규정 준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사고방식도 있지만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대입되거나 정말 모두의 내러티브를 끌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저희 나라는 유행이나 그 소문에 되게 빠르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선도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근데 저희 나라는 이게 규정을 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세금도 제가 연구해서 올리는데 그 연구해서 올릴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근본 테이블이 안 바뀌어요. 그냥 잔바리가 좀 많이 바뀔 뿐이지 이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뭐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저희 더 많이 낼 거예요. 내년에 더 내고 그 해 다음에는 더 내고 그 어쩔 수 없거든요. 그냥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규정화돼 있고 그런 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전 거 쓰니까 저희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누군가는 또 바꿀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또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GPT에 내 생각을 넣어서 내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써줘라고 하면 써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좀 수정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도 한번 써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제는 좀 어렵죠. 되게 심오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애들도 있죠. 아쉬움 이야기, 뭐 생태계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 좀 어렵긴 한데 저희가 개인이 성장을 하는 걸 저는 좀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오히려 제가 고찰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논술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긴 하잖아요.
이 아쉬움의 어필이 있긴 하지만 이걸 좀 배제해 놓고 어차피 얘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제시를 한 건데 그 어떠한 문제가 저희한테 모두 통용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것도 개인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에어드랍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글을 뭐 이걸 하나하나 처음부터 쓰기는 어렵겠지만 뭐 AI 도움 좀 받고 뭐 조금 더 생각을 더해서 아이디어 좀 첨삭해서 넣으면은 이런 프로젝트도 한번 참여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좀 약간 생각에 좀 틀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개인의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에어드랍을 만약 받게 되면 아주 대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동기부여도 있고 이걸 하나 글을 더 올리겠다란 동기부여가 생기죠. 이 글을 잘 써서 RTG를 받게 돼서 아쉬움에 대한 에어드랍까지 받게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에어드랍 작업도 좋아합니다. 다양한 걸 하지만 저희가 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를 집약해서 한다기보다는 전 얇고 넓게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결국엔 하나더라고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잔바리 에어드랍 작업들 막 딸깍딸깍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가끔 하면 좋고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리는데 제가 영상 편집할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쉬움에 대해서 저는 글도 쓰고 아이디어도 생성하고 유튜브도 찍고 유튜브 영상 편집까지 하고 물론 시간이 좀 많이 들겠지만 이런 거 자체 하나하나가 언젠가 저의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미없다고 느끼시면 다른 거 재밌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시는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 오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쏟고 있는 게 절대 무의미하지 않고 이게 뭐지? 뭐 이거 하는 거 맞나?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해보고 뭐 저희가 이것만 할 거 아니잖아요.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뭐 오픈클로, 바이브 코딩 뭐 그런 것도 넘어가 보고 다시 에어드랍 작업해보고 그리고 뭐 영상 편집도 해보고 그래서 해본다면 지금 하시는 에어드랍이 결국 저희한테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개인의 성장이 또 선순환되고 개인이 성장하게 된다면 또 에어드랍 작업을 이것저것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에어드랍을 그 웹3 코인 쪽에만 국한해 두지 말고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그냥 에어드랍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개념 자체만. 물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였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좀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시면 성과가 또 계속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 절대 아깝지 않고 지금 개인이 성장하는 시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말이 좀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뭐 별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